오르평에서 요 정도 하면은 그냥 토경에 심는 것보다는 조금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한 20% 30% 정도. 30% 정도. 예. 그럼 관리자가 습이나 모든 것을 관리할 때 유용하니까 토질의 영향도 안 받고 환경적 요인도 덜 받고 뭐 화분 가격에다가 기간을 두고 생각하면은 여기 저렴하다고 보죠. 화분에 있는 풀밖에 없으니까는 그거 말고는 풀 별 일이 없고 비가 오더라도 당도자도 거의 많이 안 되거든요. 똑같은 품종으로 봤을 때도 일과율도 좀 줄어들어요. 화분 재배의 최대 장점은 나무로 옮겨 심었을 때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올 봄에 네. 다른 밭에서 이식한 거거든요. 옮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자가 나요. 마소라분은 거의 100% 산다고 보면 돼요. 산뿌리 형성이 꽉 차 있죠. 화분 재배의 두 번째 장점은 굴치 작업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인건비도 그렇고 굴치가 문제예요. 그런 네. 기술자가 없다고요. 외국 분들이 도와주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장담 못하죠. 화분 재배의 세 번째 장점은 사계절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화분 재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잖아요. 네. 땅만 파지면 어느 때 식재도 되고. 맞아요. 화분 재배의 네 번째 장점은요. 토양의 성질에 상관없이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흙을 재배자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배에 있어서 어느 땅에 재배를 하느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정설농원 최정우입니다. 마소라분에 담으면 장점이 이거 들고 다닐 수가 있고 간격을 내 자유자재로 넓힐 수가 있고 좁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볍고 노지 거는 다른 데 옮겨서 불치를 해갖고 심으면 1년 동안 크질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옮겨 심으면 바로 성장을 합니다. 뿌리를 자르질 않고 손상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성장 속도도 빠르고 병충해도 그만큼 먹고 모든 면에서 앞으로 마소라분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고부가가치가 많이 창출이 됩니다. 뿌리가 그래서 동해에도 좀 강합니다. 앞으로도 여기다가 저희는 재배할 겁니다. 저는 강진읍 송현농원 김명호입니다. 지금 올해가 4년째입니다. 나는 있는 걸로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신 거죠? 예. 개인적인 사견이죠. 네네네. 바닥에는 금년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튼 처음에 먹어갖고 단 것이 나중까지 끝까지 꾸준히 가냐 안 가냐, 그게 포도의 생명이에요. 따지고 보면 나무가 잘 큰다. 나무가 산소 공급이 네, 산소 공급이 잘 되면 뿌리빨이 훨씬 빨리 되니까 우리가 산소 공급 잘 되라고 두루두루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 역할을 해준 것이 이거이다. 또 산소 공급이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물 빠지면 좋고, 그래서 나무가 잘 크고 뿌리빨이 좋더라. 튼튼한 나무를 키울 수 있다. 어렸을 때 다 구멍이 뚫렸잖아요. 다. 그러나 뿌리는 밖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게 장점이잖아요. 이거에 일반적인 그 화분 같은 경우는 터지면 뿌리가 그럼 다 나오잖아요. 네네. 이것은 안 나와요. 그 속에서 딱 뭉치르고 있어요. 여기 뿌리가 여기 지금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가 참 신기하다. 탁탁 칭진 것 볼게요. 배수 문제는 이거에 더 높으잖아요. 배수 걱정은 안 해요. 여기 물이 여기까지 물이 찼어요. 딱 두 번 찼는데도 괜찮았어요. 저거 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영양분 공급이 쉽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낭비가 안 되잖아요. 여기만 국부적으로 영양이 공급돼요. 그리고 남은 것은 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밑으로 나와요. 옆으로 안 빠지니까. 어쨌든 낭비되는 게 없이 바로 들어가죠. 그러죠. 바로 들어가죠. 풀 관리가 좋다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풀 기른다고 하면 애초에도 안 다치잖아요. 나무가. 네네. 나무 다치면은 상처 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관리하기가 좋다. 풀 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만 뽑아보면 되고 밑에는 애초기를 하더라도 나무에 손상이 안 가니까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좋더라고요.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오정욱이라고 합니다. 이게 올리브 나무인데요. 전부 다 마소라분에다가 쓰셨네요. 네. 많이 줬을 때도 보호를 할 수 있는 화분이고, 그리고 적게 줬을 때도 어느 정도 보습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용기인데 에어포트예요. 저희는 이제 단기간에 많이 키워야 되는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매출로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은 일단 당연히 빨라지고 다른 용기보다 잔뿌리 형성을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 관리를 특히나 여름에 취약하게 못했을 때도 보완을 많이 해줍니다. 물 잘 새잖아요. 배수 일단 엄청 잘 되는데 에어포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생육 속도는 일반 화분보다 2배에서 진짜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3배까지도 빨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노지에서 재배하는 수준만큼 크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고, 또 에어포트다 보니까 물은 뭐 더 자주 줘도 무방하지 않을까 판단하거든요. 네. 저희가 에어포트로 하기 때문에 굳이 배수로가 없어도 주변 배수로만 있으면 이제 물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배수를 안 팠어도 됐고요. 백색으로 해서 화분을 다 만들어 놨는데 여름에 이제 습이 많은 상태에서 태양광을 많이 받으면은 분명히
이 내부 온도가 흑색일 때는 온도가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뿌리가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최소 한 4도에서 5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백색으로 골랐고 여름철에 다른 블랙 컬러로 된 포트보다는 좀 영향을 덜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푸른도시 사업소 박요한입니다. 꽃나무라든가 어떤 예쁜 나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다가 행사나 이럴 때 한번 전시하려고 뭐 수백만 원씩 해서 지출하면서 이제 거기를 꾸미지 않습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양묘 수목을 이렇게 가져다가 전시를 모듈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고 어떤 블럭처럼 맞춰가지고 정원을 꾸민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 끝나면 다시 이렇게 다시 회수해요. 네, 회수해오고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잔뿌리가 나는데 상당히 빨라요. 일반 노지보다. 이렇게 저희들이 나무를 어떤 잔뿌리를 좀 내려가지고 수목원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심어놓을 수 있다면 수목이 활짝 되는데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술 화분에다 식재를 하셨는데 마술 화분은 일반 화분에 비해서 네. 물 빠짐이 좋고 네네.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셀프레아가 건강하니 잘 크는 것 같습니다. 이게 400원밖에 안 해요. 한 2달 해보니까 안 크더라 이거죠. 이 화분으로 다시 싹 바꿨습니다 제가. 마술 화분으로. 네, 전체 다 1700개를 싹 바꿨습니다. 그 값어치 하나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값어치 합니다. 고가일수록 이 화분에다가 해야 되지 않나. 10cm만 차이 나도 가격이 벌써 예를 들어 돈 많아요. 얼마요? 예, 차이 나버리면 화분값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수국 무한 번씩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빨리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마술 화분에 수국을 키워서 삽수를 많이 생산하려고 합니다. 엄청 잘 크죠. 빨리 크고 뿌리도 좋고 건강하고. 저는 이제 생산을 위주로 하니까 일반 화분보다는 마술 화분이 거의 2배 가량 빠르니까 같은 거예요. 동갑이에요 지금? 네, 근데 2달 전에 옮겨 심은 거하고 지금하고 비교가 많이 되죠. 큰 화분에 가도 이 마술 화분만큼 이렇게 빨리 크진 않습니다. 전북 고창에서 체리 농사를 하고 있는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화분 재배를 하면 빠르면 1년 후, 식재 2년 차부터 수확이 가능해요. 투자 대비 자금 회전율이 아무래도 좀 빠르겠죠. 주수가 많다 보면 관리가 어렵잖아요. 물 관리라든지 양분 관리를 양액기라든지 이런 스마트팜을 활용을 해서 관리를 하면 체리 재배 가장 단점인 효율성, 경제적 창출 기간이 매우 짧은 걸 화분 재배로 극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